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주세요 라는 문제였고요.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해달라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아래와 같은 출력은 이걸 말하는 거였고, 실행을 시켰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린 A라는 변수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B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를 활용하고 B를 활용했더니 5, 10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첫 시도가 이런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지금 A랑 B가 값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A한테 B 넣고 B한테 A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때요? 예상과는 좀 다르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죠.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사용된 이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A는 10, 이게 됐네요. 그래서 A 활용한 거 A10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예상 출력대로 나왔죠. 근데 자, 그 다음 줄에서 B equal A 하고 있어요. 그러면 B한테 A를 넣겠다 하고 있는 거죠. 이 B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이 A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A의 값은 몇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네, 위에서 A는 10이 됐기 때문에 10이 들어있죠. 그럼 B는 이게 되는 거예요. B한테 원래 A가 갖고 있던 5라는 값을 넣고자 이런 작업을 했지만, 사실상 A의 값은 위에서 바뀐 거죠. 이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있던 5는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게 되면 10, 10이 나올 거고,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5 나오겠죠? 같은 원리예요. B의 값이 윗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A 밑 10번째 줄에서 A한테 넣고 있는 B는 이미 변한 B예요. 원래의 B가 아니라 값이 한번 변한 B의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게 작동을 하죠. 처음에 이제 언어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건데,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있었나?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A의 값을 바꿔주는 거죠. B의 값도 바꿔주고요. 그럼 여기서 A에 5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5 들어있었는데 밑에서 A한테 10 넣었죠. 그러면 이 5 사라지고 10 남을 거잖아요. 그리고 B도 원래 10 들어있었는데 이거 사라지고 5 남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코드가 진행된 시점에서 A는 10이고 A한테는 10 들어있고 B한테는 5 들어있잖아요. 이거 두 개 활용해서 출력하겠다고 한 거니까 A는 10, B는 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밸류 수합에 관한 문제예요. 밸류 수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값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밸류 수합인데,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엔 숫자랑 사칙연산 쓰지 말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여기 C는 A 들어있는데 얘 일단 무시하고 아까 했던 대로 해볼까요? 이러면 결과 나올 거죠. 근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왜냐면 우리 지금 첫 번째 조건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 금지인데 숫자 썼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 10이라는 숫자랑 5라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좋은 방법이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얘는 안 되겠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아 잠깐만, 이게 아니지. 얘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A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5 들어있죠. 근데 여기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얘는요? 값이죠. 얘도 값이죠. 그러면 둘 다 5잖아요. 그럼 5 플러스 5 하겠다라는 건데 연산된 결과가 10으로서 A한테 들어가겠죠.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수죠. 얘 값이죠. 그럼 B한테 5 넣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A10, B5 나오겠네요. 왜 안 나와요 근데? 그쵸, 여기서 값이 바뀐 거죠.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거랑 같은 결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네 맞습니다.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칙연산에 해당하는 플러스를 사용을 한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얘는 왜 있지?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C한테 갑자기 C라는 애가 등장을 했고 C한테 A를 넣었어요. 얘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A라는 애고 얘가 B라는 애라고 해볼게요. 이 둘을 하나의 각각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A한테는 5라고 하는 빨간 음료수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B한테는 10이라고 하는 주황색 음료수가 들어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건 얘를 B에 있는 걸 A한테 놓고 A에 있던 걸 B한테 넣고 싶은 거죠. 근데 얘를 그냥은 진행을 못 하잖아요. 이 A가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미 B는 사라졌죠. 덮어쓰기 당하니까. 원래 B의 값을 찾을 수가 없죠. 이 값을 바꾸고 싶어서 A에 있는 거를 그대로 B한테 부었어요. 그럼 B 안에 원래 들어있던 거는 지금 A가 넘어온 A의 값으로 덮어쓰기 당하기 때문에 사라졌잖아요. 이미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C한테 A를 넣고 있는 거는, 자, C라고 하는 컵을 하나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이 A라는 애를 C한테도 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B에 있는 애를 A한테 넣어주면 A에 원래 들어있던 값은 덮어쓰기 당해서 사라지긴 하겠지만 좀 더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맞죠? 여기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넣었어요. 그럼 A가 지금 사라졌죠. 원래 A가 들고 있던 빨간 음료수가 지금 B가 들고 있던 주황색 음료수로 덮어 씌워졌어요. 자, 근데 우리는 A의 값을 어딘가에 보관해 놨었죠. 이미 여기 C라고 하는 애한테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다 넣게 되면 이 둘이 완벽하게 값이 체인지가 된 거죠. 자,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볼게요. 처음에 C한테 A가 들고 있던 음료수를 넣어줬어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뭐예요? A한테 B가 들고 있던 음료수 줬죠. 그 다음에 했던 거 B한테 누가 들고 있던 음료수 준 거예요? 그쵸, C가 들고 있던 거 준 거죠. 이러면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 그려봤던 이게 완벽하게 코드화 된 거예요.
여기서 한 작업이 여기서 했던 방금 했던 이 작업이요, 얘를 이렇게 넣으면 없어지니까, B의 값이 없어지니까 그냥 바로 넣지 말고 없어질 값을 미리 백업 시켜 놓는 거예요. A의 값을 C라는 공간에 백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B한테 있는 값을 A한테 넣어버려서 잃어버려도 어딘가에 존재하도록, 다른 변수지만 존재하도록 백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백업 해 놓은 걸 활용해서 값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제 방금 좀 첫 번째로 풀었던 문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밸류 수업인데, 아무 제한이 없을 때의 밸류 수업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변수만을 활용한 밸류 수업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 연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변수를 이용해서 또 가능합니다. 이렇게 백업 시킬 공간 하나,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값 하나 저장해 놨다가 둘이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 이제 변수는 지금 방금 풀었던 이런 두 문제 말고도 변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앞으로 점점 변수의 활용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올라갈 건데,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한 이제 초석이 되는 애들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변수 두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걸 또 배울 겁니다. 어떤 거냐면 네, 이렇게 하죠. 바로. 자, 제가 AG 라고 하는, 아니다, 이거 그냥 같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한 줄, 이 한 줄을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AG 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네, 이지보라는 값을 넣겠다. 이거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age라는 변수는 이름을 봤을 때 어떤 변수로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이죠. 나이로서 활용을 하려고 age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나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이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와요? 네, 둘 다 나오겠죠? 그냥 출력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얘는 우리가 시킨 대로 일을 하잖아요. 출력해 라고 했으니까 출력 2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 다 나올 게 아니라 이 나이에 따라서 이게 성인이면 성인만,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조건문이에요. 파이썬의 조건문은 간단하게 if, elif, else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다른 종류의 조건문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if, 얘는 무슨 뜻이죠? 단어가? 네, 만약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만약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업 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수업 페이지에 2일차 여기 논리연산 쪽, 이쪽 보시면은 자, 우리가 배웠던 대입연산, 넣는다의 개념 이것도 있고요. 사칙연산은 이런거 당연히 이건 알고 계실 거고, 밑에 있는 논리연산을 봐야 돼요. 아까 수학은 이게 같다의 의미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게 대입연산자라고 같다가 아니라 그랬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같다는 이퀄 마크 2개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느낌표는요 보통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느낌표 이퀄 하면은 같지 않다, 다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수학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AND OR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가 논리연산, 비교연산자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러면 자, 만약에 25라는 숫자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만약에 25라는 숫자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이제 중괄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다른 언어 배워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파이썬은 중괄호 쓰지 않아요. 이렇게 콜론이에요. 콜론. 이거 세미콜론 아니고 콜론입니다. 자, 만약에 25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뜻인데,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 모르시겠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링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는 들여쓰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처음 들여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다른 언어는 똑같이 편집증 환자처럼 들여쓰기를 지켜주긴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관례이자 약속이면서 이제 가독성을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파이썬은 애초에 들여쓰기가 문법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성인이라고 하는 출력문을 한 번 들여쓰기 했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는 에러가 없이 출력이 되네요. 자, 얘는 문법이 if 만약에 그 다음 조건이 와요. 이 조건이 참이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면 실행을 할 거예요. 어디를? 이 밑에를. 근데 이 밑에 올 때 들여쓰기 한 번 되어 있는 애들까지가 얘 거예요. 얘를 주석을 걸어 놓고 이 조건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얘는 이제 거짓말이죠.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19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틀린 말이죠. 이러면 이 안을 실행하지 않아요. 지금 실행이 된 건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나올 게 없어서. 자, 그러면 들여쓰기를 안 하고 실행하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 밑에 얘가 있는데 얘가 들여쓰기를 한 번이라도 해야 얘 게 되잖아요. 근데 너 지금 들여쓰기를 안 했어. 얘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여쓰기 한 번 하고 다시 20. 이건 또 맞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성인이 잘 나오게 되고요. 이 안에 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들여쓰기 한 번 되어 있는 것까지 얘 거예요. 얘 거.
우리가 자바나 시어너에서는 중괄호 안에 있는 영역이 그 해당 조건문 거였는데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문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한 번 띄어쓰기 했어요. 우리 들여쓰기를 이미 세팅을 여기서 했던 거거든요. 여기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 스페이스 2,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2번이 우리 한 번 들여쓰기다 라고 이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를 한 칸 띄어쓰기 했어요. 그러니까 두 칸을 해야 들여쓰기를 한 건데 한 칸만 띄어쓰기 했어요. 얘는 될까요? 네, 얘도 뭐라고 합니다. 인덴션 레벨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여쓰기 할 거면 우리가 띄어쓰기 2번을 들여쓰기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너도 두 번을 해야 들여쓰기로 인정을 해줄 거다 라는 얘기예요. 띄어쓰기 2번 혹은 탭.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도 한번 조건을 줘 볼게요. 얘도 에이지로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에이지 자, 성인과 미성년자는 기준이 19으로 잡을 수도 있고 20으로 잡을 수도 있죠. 20로. 지금 얘를 똑같이 19를 쓰겠다면 얘는 논리연산 이대로 쓰면 돼요? 안되죠. 이거 빠져야죠. 만약에 이렇게 둘 다 써버린다고 하면 나이가 19일 때 둘 다 나올 거잖아요. 이러면 둘 다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하나 빠져야 될 거고, 만약에 이 뒤에 기준을 20으로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거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연산의 그 기준을 잘 잡고 잘 써줘야 돼요. 잘 골라서. 안 그러면은 얘는 시킨 대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나이를 뭐 바꿨다. 얘는 성인이고 나이를 낮췄다. 얘는 미성년자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밑줄 친 부분에 이 조건의 결과가 참 혹은 거짓일 텐데, 여기서 참일 때에만 밑을 실행해요. 거짓일 때는 실행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른 데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문이고, 이건 어떨까요? 이 느낌표는 출력이 될까요? 얘는 되죠? 다운표가 없군요. 얘는 돼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에이지가 14죠? 에이지는 14예요. 조건이 거짓이죠? 그래서 얘를 안 해요. 밑으로 내려왔더니 얘가 있네요. 출력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조건이 있죠. 14니까 얘는 맞는 말이죠. 참이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느낌표 출력된 얘는 조건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요, 얘는 영향을 받을까요? 네, 얘는 영향을 받죠. 이제 성인일 때만 나오게 되는 느낌표가 된 거예요.
지금 영향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죠? 들여쓰기 했냐 안 했냐 결과가 엄청 크게 다르죠. 그래서 파이썬은 더 다른 언어에 비해 더욱더 들여쓰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들여쓰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에러가 엄청 많이 날 거예요. 문법을 뭘 사용하려고 할 때.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코드가 제가 아까 이 느낌표 출력 되냐 안 되냐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하는데, 자, 다시 볼게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돼요. 자, 나이라는 age라는 변수에는 20이라는 값이 들어있대요. if문을 만났어요. 조건문을 만났어요. 이 조건 실행해 볼까요? 이거 실행하죠. age는 20으로서 맞는 얘기네 하고 얘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이 조건문을 만났어요. 이 조건 실행하나요? 이 조건 실행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우리 이거 틀린 말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틀렸다 알죠? 우리는. 근데 컴퓨터는 이거 보면 몰라요. 이거 무조건 실행해봐야지 연산 결과를 실행해봐야 알아요, 컴퓨터는. 그래서 조건문들이 있을 때, 이렇게 if 조건문들이 있을 때 이 경우에 컴퓨터는 무조건 실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거짓이네? 그러면 얘를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은 실행을 해요. 왜냐면 돌려봐야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은 눈으로 봐도 알아요. 암산이 돼요. 컴퓨터는 안 돼요.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조건은 무조건 실행을 해본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if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elif나 else로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 배울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if로만 쓰여진 조건문에서는 조건 무조건 실행합니다. 얘는 해야 알아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같이 보죠. 우리가 얘는 15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네, 이게 맞는 말이죠. 10은 5보다 크다. 얘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면 true예요. 반대로 얘는 틀린 말이죠. 그러면 false예요. 파이썬은 true, false.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C도 있고요, 자바도 있고요. 자바한테도 있고 파이썬한테도 있는 거예요. 이 true, false. 근데 C는 0과 1로서 true, false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바는 불린 타입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true, false가 존재해요. 아예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애초에 데이터 타입을 정하지 않죠. 변수를 만들 때. 변수 만들 때 이 앞에다가 뭔가 적어주거나 이 변수에 제한을 걸어주는 게 없어요, 파이썬은. 그래서 얘는 따로 타입은 없고 그냥 true, false 이걸로 값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true는 말 그대로 맞는 말이고요, false는 틀렸다 해요. 그래서 얘는 참이고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아까 이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 이거 출력하려면 컴퓨터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age가 값으로서 작동을 할 거니까 얘를 치환을 시켜 놓고 이 연산을 하고 그리고 얘가 출력이 된다 그랬죠.
조건문도 똑같아요. 컴퓨터는 실행을 시키면 이 조건을 얘를 먼저 치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판단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판단을 해서 맞는 말이네 치환을 해요. 그리고 얘가 참이 됐으니까 실행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경우는 치환하고 얘는 틀린 말이네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럼 폴스니까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이런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짠 코드를 컴퓨터 컴파일을 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돌려봐야 돼요. 얘를 돌려봐서 이게 참인지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고 그래야 얘는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한 번 더 볼까요? 얘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수업 페이지에서 봤던 이거죠? 얘는 그러면 뭐예요? true죠? 맞는 말이잖아요. 1은 1과 같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틀린 말이니까 false겠죠? 같지 않다니까. 자, 이제 지금 방금 배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풀어볼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는 문제 하나랑 그리고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주세요 하는 문제, 이 두 개를 풀어볼 건데요. 얘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화면 보세요. 얘는 문제가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어 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실행할까요? 얘 하겠죠? true니까. true는 참이잖아요. 얘 하는 거죠. 얘는요? false니까 안 하겠죠. 그쵸? 그래서 true 실행하는 애한테는 참이 쓰여져 있는 거고, false 실행 안 하는 애한테는 거짓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음 얘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다, 같이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얘가 이 if, 이게 이제 문제 시작인데, 얘가 결과가 참이라서 실행을 한다면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뭐 지금 첫 번째 하나 있었으니까 얘는 뭐 얘가 만약에 한다 그럼 이렇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조건문은 실행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참,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조건문은 실행이 안 될 것 같다, 거짓. 이런 식으로 넘버를 매겨가며 문제를 푸시면 되는 애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있는 이 and, or, 이거는 한번 유추해서 풀어보세요. 제가 이따가 문제를 같이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두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55분까지 55분까지 풀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5시 1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